DSLR을 사용하시는 분, 그리고 미러리스를 사용하시는 분, 아니면 다른 걸 사용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카메라가 DSLR 혹은 미러리스인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모르신다면 이 영상을 구독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튜나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DSLR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SLR은 수많은 카메라의 형태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자, 제가 주로 일할 때 사용하는 캐논의 오디마크 3입니다. 저는 DSLR 세대를 갖고 있는데 일할 때는 이 카메라를 써요. 자, 많은 사람들이 DSLR을 사는 이유는 일단 카메라 회사들이 DSLR을 만들어 팔았죠. 저희가 카메라라는 이미지를 먼저 딱 떠올렸을 때 특히 캐논의 DSLR을 먼저 떠올리게 된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DSLR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100만원, 200만원, 몇백만원씩 툭툭 주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카메라를 책임져 드릴게요. 자, DSLR이 뭐냐? DSLR은 렌즈와 바디가 분리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렌즈가 분리가 되면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음번에 제가 렌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렌즈는 바이. 자, 바디죠. DSLR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디지털 센서인가요? 필름인가요? 네, 이미지 센서를 사용합니다. 저희는 디지털 센서를 사용해요. 디지털 센서는 숨어 있습니다. 보시죠. 네, 이 안에 숨어 있어요. 필름을 사용하지 않고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앞에다 D자를 붙이는 겁니다. 제 제스팜 안에 들어있는 똑같이 생긴 형태의 그냥 SLR이 있어요. 그냥 SLR은 앞에 D가 빠졌죠. 걔는 필름을 사용하는 SLR 구조를 갖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SLR이 뭐냐? S가 뭘까요? 네, 일단 잘 보시면 렌즈가 하나죠. 저희는 하나짜리 렌즈를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SL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뭐냐? 싱글 렌즈예요. 그럼 도대체 R이 뭐냐? 그건 카메라를 잘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DSLR은 카메라 안에 거울이 있어요. 이 거울이 45도로 누워 있습니다. 사진을 촬영할 때 나는 찰칵찰칵 소리는 이거예요. 미러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소리입니다. 자, 이 미러가 있기 때문에 뭐가 되죠? 반사가 되죠. 45도로 누워있는 거울에 반사돼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면 그냥 볼 수 있어요? 없죠. 이 DSLR을 보면 위가 뿔뚝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건 디자인 때문에 일부러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는 오각형의 프리즘이 숨어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펜타 프리즘이라고 불러요. 펜타 프리즘이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왔을 때 45도의 거울에 반사가 돼서 위로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반사가 돼서 저희가 이 뷰파인더를 통해서 사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구조가 DSLR이고요. 마지막 R은 리플렉트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싱글 렌즈 리플렉트라는 소리죠. 한국말로는 이란 반사식 카메라라고 부릅니다. 자, 미러리스는 그럼 왜 미러리스냐? 왜 미러리스일까요? 미러리스는 미러가 없어요. 자, 미러가 없으니까 뭐가 가능하죠? 미러가 들어가 있는 공간보다 더 작아질 수가 있죠. 자, 미러가 없으면 뭐가 필요가 없죠? 이 위에 있는 펜타프리즘이 필요가 없죠. 미러가 없는데 굳이 펜타프리즘을 왜 넣어요? 그래서 미러리스들은 위가 튀어나오지 않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작아요. 그러니까 더 작아지고 더 경량화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행 갈 때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고, 근데 사진을 찍었을 때 DSLR이랑 별 차이를 못 느끼기 때문에 미러리스를 사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DSLR보다는 미러리스의 시대가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DSLR이 더 좋아요. 그래서 전 DSLR을 쓰는 겁니다. 이제는 거의 취향 문제가 되었어요. 네, 이게 바로 DSLR과 미러리스의 차이입니다. 그럼 잠깐, 다른 건 없나? 엄청나게 많습니다. 첫 번째,
이런 친구가 있어요. 얘는 한눈으로 봐도 렌즈가 두 개죠. 그리고 위를 딱 까면 이렇게 거울이 위에 있습니다. 이게 뷰파인더예요. 여기 안에 45도로 누워있는 거울이 있어요. 이 친구는 똑같이 반사시키는 친구지만 렌즈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TLR, 트윈 렌즈 리플렉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찍을 때 좀 멋있게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셔터를 당겨주고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이게 TLR이라는 구조고요. 독일의 라이카입니다. 라이카 중에서도 제일 싼 자동 필름 카메라인데요. 이 친구도 라이카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보는 것과 찍히는 게 다릅니다. 경량화 시키기 위해서 거울을 넣지 않고 보는 파인더와 찍히는 파인더를 다르게 한 것, 이게 라이카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걸 RF 카메라,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옛날 라이카를 써보면 제가 촬영하려고 하는 거리를 잰 다음에 초점링을 돌려줘야 초점이 맞아요. 네, 그게 라이카고요. 마지막으로 되게 이쁜 이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폴라로이드에서 나온 SX7이라는 인스턴트 카메라예요. 간단합니다. 이 친구는 그냥 원래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들고요, 당기면 올라오고 이걸 고정하면 이렇게 돼요. 이 친구는 나중에 제가 따로 리뷰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그냥 누르면 사진이 찍혀요. 이게 답니다. 자동 카메라죠. 하지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초점링도 있고요, 노출을 조절할 수 있는 노출 조절하는 다이얼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을 찍는 겁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카메라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거는 다양한 카메라의 형태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세요. 제가 다음번에는 더 화려한 카메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해 주시고, 지금까지 사진 찍는 튜나였습니다.